안녕하세요. 부자된 메릭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7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순서는 최근 물가 동행 및 민생 경제 여건, 그리고 정책 대응 방향, 세분 추진 과제, 향후 물가 민생 경제 방향, 그리고 주요 과제 추진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물가 동행 및 민생 경제 여건을 보면은 공급 측 요인의 수요 회복이 더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많은 이제 해당 고물가 지속에 원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곡물 생산국인데요. 우크라이나가요. 해당 수출 제한 등에 따른 공급 차질로 글로벌 에너지,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인도 밀, 설탕 수출 제한, 그리고 세르비아 밀, 옥수수 수출 제한 등이 있습니다. 국제 원재재 가격은 작년 말 대비 %인데요. 두바이유는 42%, 옥수수는 30%, 밀은 50%, 콩은 26%, 니켈은 26%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작년 말 대비해서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수요도 빠르게 회복되면서요. 주요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5월에 5.4% 기록을 했죠. 국내적으로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생활 물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요. 원자재 보시면 국제가격,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 원가가 큰 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밀가루, 핫 이슈죠 요즘에, 식용유, 그리고 장류, 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주요 곡물 수입 물가지수 추이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가공식품 가격도 근래에 들어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축산물 보면은 사료용 곡물 가격 상승으로 돼지고기 등 가격 상승. 요즘에 금돼지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돼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정육점 가서 오랜만에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사 먹으러 갔었는데요. 거기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요즘에 돼지고기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요. 요즘에 돼지고기가 거의 소고기 가격이 비슷해지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서민 경제에서 돼지고기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고기인데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외식 측면에서 보시면 식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 압력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증가가 겹치며 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풀 재택을 하다가요. 요 근래 이제 이틀 정도 재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3일 이제 출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안 오른 그런 음식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에게 참 와닿는 부분입니다.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엄청나죠. 4월에 4.8%, 5월엔 5.4% 이렇게 올랐습니다. 생활물가 추이도 있고요. 그리고 물가 금리 상승, 그리고 주거비 증가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됐고요. 가계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있고, 식품, 외식 등 생활물가가 큰 폭 상승해서 서민, 그리고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이 제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식료품, 차량 연료, 얼마 전에도 주유하러 갔었는데 거의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2,000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그 해당 주유하러 가는 길이 무겁게만 요즘에 많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그리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취약계층 중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되었다고 하고요. 계속 금리가 올라가죠. 그리고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제도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세, 방역 해제에 따른 수요층 압력 증대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 전망이라고 하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감 물가, 생활 물가 상승세를 최대한 완화하고 서민 생계비,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방향을 한번 보시면요.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요.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재정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추경에 반영, 국회 확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하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생활물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서요. 주요 식료품, 자재 등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가,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생계 부담 경감 병행. 세 번째는 그간 규제에 따른 과도한 중산 서민층 주거 부담도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보면 생활 밥상 물가 안정인데요. 첫 번째 수입 원가 절감 측면에서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 상승 압력을 완화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식료품 인하인데요. 김치, 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 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계비 부담 경감인데요. 네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비 절감 측면에서 보면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통신비 인하인데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안심전환 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 대출을 확대한다고 하고요. 취약계층 지원 측면에서 보시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복지 및 에너지 바우처 등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중산 서민 주거 안정을 보면요. 보유세를 완화하고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완화, 그리고 거래세 완화 측면에 보면 일시적 2주택 등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접근성 제고인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완화, 그리고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세부 추진 과제를 확인해 보시면 생활 밥상 물가 안정인데요. 수입 원가 절감으로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등 수입품 원가 상승 압력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데 먹거리, 산업, 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고 하고요. 최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 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해서 연말까지 할당 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 물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해당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프타 등 산업 파급 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 조정 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이나 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측면에서 기호식품인 커피, 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해서 원가를 약 9%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입 과세 환율 인하인데요. 관세 과세 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 환매도율에서 기준 환율로 변경해서 수입 비용을 경감한다고 하네요. 정책 시행 시 예상 효과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료품 인하 측면에서 단순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단순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측면에서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품 식료품 부가가치세가 10%를 2023년까지 면제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인데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1인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 경감 측면에서 보면요.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고 하고요. 원료비 지원 측면에서 보면 밀가루 및 사료 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고 합니다. 밀가루, 사료, 비료, 가공 외식업계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공 외식업계 보시면 원료 매입, 식자재 구매 융자 확대 및 적용금리를 인하하는 측면이 있고요. 밀가루도 사료도 비료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확대 측면에서 면세 농산물 공제 한도를 2023년 말까지 10%포인트를 상향해서 식품 제조업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보시면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서 어업인 면세 경유에 대해서도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생계비 부담 경감 측면에서 한번 보면 교육비 측면에서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고요. 학자금 대출 동결 측면 보시면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22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2년 1학기 수준의 저금리 1.7%로 동결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전환 대출에 대한 측면인데요. 1, 2차 학자금 전환 대출에서 제외된 2010년에서 2012년 고금리 대출자 전환 대출이라고 하죠. 3.9%에서 5.8%를 2.9%, 시행은 7월부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기존 학자금 대출자이신 분들은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신비 측면에서 보면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한다고 하고요.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개별 소비세 측면에서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 30% 감면을 6개월 연장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인데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 지원 연장을 통해 경유 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G 중간요금제인데요.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해서 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고 하고요. 참고로 5G 이용자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에서 27기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행 요금제는 10에서 12기가가 5.5만원이죠. 55,000원. 그리고 110에서 150기가가 69,000원에서 75,000원. 그리고 2원화가 돼 있죠. 그리고 이자 비용 보시면 안심전환 대출 등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인데요. 안심전환 대출 측면 보시면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안하는 20조 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 대출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혹시 해당 대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대출 측면 보시면 취업준비, 청년 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 규모를 1,000억 원 확대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보시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복지 및 에너지 바우처 등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측면에서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4인 가구죠.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4인 가구 지급액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 한 부분은 75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측면에서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플러스 12만 명이 될 것 같은데 생계지원금도 131만원에서 154만원 4인 가구일 경우죠. 인상한다고 하고요. 에너지 바우처 보면 지급 대상 및 지원 단가를 확대해서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고요. 최저신용자 금융지원 측면에서 보면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 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 지원을 신설한다고 하네요. 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산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을 보면요. 보유세 완화 측면에서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있는데 2020년 수준 환원 추진한다고 하고요. 보유세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3분기에요.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즉시 착수해서 연내 보완 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거래세 완화 측면에서 보면 일시적 2주택 등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고 하는데 취득세 보시면 일시적 2주택자일 때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5월 말 시행령 입법 예고고 5월 10일 소급 적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도세 보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에 이제 마무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금융 접근성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완화 그리고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한다고 하네요. LTV 측면에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상한을 완화해서 기존 이제 60에서 70을 80%로 3분기에 진행한다고 하고 DSR은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3분기죠. 이것도 초장기 모기지 청년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 최대 50명 모기지를 출시한다고 하고요. 8월에 한다고 합니다. 향후 물가 민생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시장 친화적 물가 관리 원칙하 현안 대응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친화적 물가 관리인데 가격 통제 중심의 물가 관리에서 벗어나서요. 원가 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 대응을 강화한다고 하고 두 번째는 현안 적기 대응인데요. 생필품, 원자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동향 발견 시 신속 대응한다고 합니다. 물가 구조 개선인데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등 구조적 노력도 병행한다고 하고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은 식량 안보 강화 측면인데 주요 곡물, 자유기관 구축,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핵심 품목 비축 확대 등 안정적 수급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관부처 책임하에 민생과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소관부처 책임하에 서민생활 밀접 분야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세 집중, 발굴 관리한다고 하고요. 물가안정본부처 TF, 경제관계 차관회의, 그리고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 정부 내 논의 체계를 활용해서 부처 간 의견을 논의하고 조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과제를 지속 발굴 적기에 추진해서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의견이자 앞으로의 과제이자 앞으로 진행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별첨 보시면요, 해당 자료는 기획재정부에 접속하시면요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받아보셔서요 이런 별첨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과제 추진 일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책 과제나 조치 사항 시행 시기가 있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언제 이제 될 건지, 그리고 언제 예정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거나 이제 해당 자신이 만약에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진 일정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정말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와 더욱 좋은 뉴스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